거타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133회를 듣고 계십니다. 시작을 이걸로 해버렸네. 시작도 안 하고 양아치네. 좋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네. 좀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러 여기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앞에 다람쥐 성애자 안 감독님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짤 보셨죠? 그 다람쥐. 되게 더럽게 느껴진다. 다람쥐 성애자. 왜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맨날 맞고요. 그 세 장에 들어가서 세모이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나온 다람쥐. 네, 그거. 다람쥐죠. 이게 유행하는 개그였나 보더라고요. 그 기자도 그 개그를 쓰더라고요. 아니, 나 못 나갑니다 다람쥐 개그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엄청 했던 아니, 이거 거니까. 각기도. 우리 방송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네. 프론티어 정신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 감독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유명한 감독이랑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살찐 다람쥐. 예, 살람쥐. 물 많이 드시고. 예, 아살람 알라이쿰. 예. 좋습니다. 몰디브. 예. 좋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살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이 사람 나이가 그래요. 이게 30이 넘으면은 아프기 시작하고 40이 넘으면은 확실히 아픕니다. 그리고 40이 넘으면 신진대사가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높은 데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루에 한 번은 계단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걸 시작했는데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몇 층이죠? 11층이요. 11층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끝까지 올라가자.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더라고 제가. 그리고 지금은 쉬지 말고 올라가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계단 오르고 있지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을 챙기시는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는 안 감독님이. 아니죠. 똥은 칠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칠하자. 뭉대면서 살겠다. 그렇죠. 설사 그렇더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희 제일 최고다. 좋죠. 이승희 예. 옛날에 유명했었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열심히 공연하고 돌아오신 앙팡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육아와 영화에 관심 많은 앙빵빼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새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지요. 오.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갔더라? 홍대. 영월. 아. 영월에 갔다 와서 오늘 말고 네, 며칠 전에 그렇군요. 영월에 12월, 영월, 1월, 2월. 강원도 영월은 춥더라고요. 아이 거기는 뭐. 거기 영월 삼척 그 시멘트 공장을 했을 때 있고 바닷가에 좀 있죠. 그 근처. 아니요, 제가 있는 쪽은 이렇게 내륙지가 안쪽이에요. 안쪽. 아. 좀 안쪽 내륙 쪽인데 그 산 거기가 치악산인가 있더라고요. 치악산 바로 밑자락인데 프레시멘트. 와, 식당이 8시면 문을 다 닫더라고요. 추워서 났나요? 밤에 술자리가 없었겠네요. 술자리 저녁 먹는 겸 그냥 반주 정도. 아니, 코로나 그거랑 상관없이 거기는 항상 동네가- 지키고 있었네. 네, 맞아. 동네가 그리고 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마스크를 안 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약간 이런 코로나 분위기. 모르는지는 안 가. 그분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게 뭔지. 서울에서 역병 돌았다며. 제가 그때 좀비 돌아다닌디야 이러면서. 특히 제가 간 데가 약간 무릉도원이란 데요. 아니 진짜로 이름이 무릉도원 읍인가 무슨 무릉도원 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보면 무릉도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네. 복숭아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영월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안쪽인가 봐요. 저희 군대 있을 때 다 강원도 갔잖아요.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약간 쌀쌀할 때 맞는 이 공기가. 알겠어. 아무튼 여기까지. 그 냄새 맡아본 지가 요즘엔 모두 나가면 마스크 끼니까. 그냥 샴푸 맞아요, 냄새? 맞아요. 아니 제 집에 샴푸 있으니까. 근데 뭔가 딱 문 열었을 때 시원하고 약간 맞아요. 서늘한 냄새를 기업 낳는 냄새. 그러니까 저 진짜 오랜만에 맡았어요. 아침에 딱 7시 나갔는데 약간 설이 껴있고 이렇게. 그 약간 시골 냄새 나면서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 냄새를 건강해지는 맡아본 지- 느낌. 오래됐네. 그리고 감독님 그
계단 얘기하니까 네. 제가 그 영월 가기 전날 인천 가자? 인천 가자라는 데가 가자. 가자. 이 발음 여전히 안 되네. 자. 가자. 인천 가자역 1번 출구. 맞아요. 계단을 이용하시는 거 거기 한번 이용해 보세요. 무릎 나갑니까? 계단 아니 나는 나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들이 씨 하고 딱 돌아섰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꼰. 얘는 저런 젊은 놈들이. 거기 인천 가자 사시는 분들 정말 다 계단 성애자분들은 인천 가자역 1번 출구 쪽 계단을 이용하시라는 거기에 좋은 만져보시길. 고급 정보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 이 감독이고요. 저는 우선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요즘에 진짜 OTT 춘추 전국 시대다. 지금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가입도 안 하려고 했는데 11월 12일에 런칭을 하고 또 이게 제 형이 가입을 하면서 저한테 넌지시 아이디를 알려주더라고요. 4대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왕 된 김에 보자고 봤는데 사실 디즈니 플러스는 뭐 유명한 건 영화들 이미 다 봤고 우리가 뭐 샹치까지 다 봤지, 이터널스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디즈니는 그쵸.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봤는데 새로 이제 드라마 시리즈들을 제가 못 본 게 있어서 몰아서 보는데 상당히 이게 흥미진진하다 하고 야 이게 넷플릭스가 약간은 긴장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OTT 특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딴딴 띵띵.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가 이따 오늘 다루려는 영화도 OTT에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오늘 갖고 왔고 이게 교양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이미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 가격이랑 성능이랑 각자의 메리트에 대해서 조금 서머리를 해주고 가야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중에도 나는 이 중에 뭐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따 가져볼 생각이고 이게 사실 다 가입할 수는 없어요. 하나에 뭐 10,000원이라고만 그 러프하게 따져도 한 이미 그 9개 정도? 7, 8, 9개 정도 되니까 매달 9만원, 10만원이 OTT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 본다면. 볼 시간도 없죠 사실 10개씩. 그러니까 페인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느꼈는데 네. 와 이게 확실히 드라마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끊을 수가 없고 그렇죠. 집에서 이게 그리고 한 번 시작을 하면은 대여섯 시간을 소비를 하니까 이게 정말 페인 되겠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드라마 페인들이 많이 양성되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OTT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딴딴. 혹시 여러분들이 우선 아는 OTT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우선 아는 거 아무거나. 넷플릭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좋습니다. 왓챠, 맞습니다. 예, 많이 하네 네, 제법. 그 정도. 사실 좀 쿠팡 플레이. 맞습니다. 예, 똑똑하네. 예. 잘했어. 발인데,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사실 라프텔 같이 뭐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몇몇 가지는 빼고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 넷플릭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런칭되는 HBO 맥스 그리고 애플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라는 거 이것도 이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하고 아마존 프라임, 한국에는 이제 티빙, 웨이브 하고 이제 한국에 왓챠 플레이, 쿠팡 플레이 뭐 이런 데가 우선 있어요. 근데 이제 각자 그 비용부터 해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러프하게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왔고 많이 얘기했던 넷플릭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요금은 우선 세 가지로 있어요.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아직 이게 지금 15% 올리기로 지금 기사가 오늘 떴는데 맞아요. 그 전 기준으로는 베이직이 9,500원 그리고 프리미엄은 14,500원이에요. 베이직은 한 명 혼자 볼 수 있고 프리미엄은 4명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해상도가 좀 다릅니다. 베이직은 좀 낮아요. 480p 그리고 이제 4K까지 프리미엄을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꼼수로 여럿이 모아가지고 6달을 한 번에 뭐 이렇게 가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가장 대표되고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하나 대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오징어 게임.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대항마를 하려고 지금 뭐 지옥도 오늘 저희가 방송 녹음하고 있는 날 지옥도 이제 공개되거든요. 한국 컨텐츠도 그렇고 컨텐츠를 지금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요건 디즈니 플러스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터진 거죠. 하고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의도적으로 넷플릭스도 몰아준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 말고 사실 한국 컨텐츠는 뭐 킹덤, DP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넷플릭스 하면 무조건 그 봐야 되는 텐트폴 개념에 있는 어떤 흥행작들은 사실 맨 처음 시작했던 건 하우스 오브 카드였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 블랙미러, 하고 기묘한 이야기. 이 시리즈들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만든 컨텐츠들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넷플릭스를 가입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무조건 요거부터 보면 좋겠다 싶은 컨텐츠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OTT에 비해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얘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기성작 좋은 영화나 뭘 보려고 찾으면 넷플릭스에 별로 없어. 정작 보려고 하면 딴 데로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11월 12일 런칭했고 요금은 월간은 9,900원이에요. 그리고 연간은 99,000원. 두 달치 빼주네요. 아이고. 해상도는 4K가 진행이 되고 지원이 되고요. 이게 동시간 접속은 4명까지 됩니다. 무조건 9,900원 내면. 디즈니는 장점은 무조건 마블이랑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디즈니 컨텐츠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세기 폭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뭐 데드풀이랑 아바타랑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디즈니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컨텐츠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보고 그런 걸로 만달로리안이랑 마블 팬들은 완다와 비전, 완다비전. 완다비전. 네. 와는 뭐? 와. 흥부 놀부. 그렇습니다. 격한 반응. 네. 와. 완다비전, 로키, 만달로리안 이 세 개만 봐도 첫 달 그 접속료는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거 말고 한국 컨텐츠도 무빙이라는 컨텐츠가 있죠. 장판배님이 좀 관련이 있었던. 그러니까 강풀 원작이죠. 맞습니다. 네, 엄청 유명한 옛날 웹툰이에요. 타이밍부터 어게인 해가지고 주인공이 총력. 주인공이 조인성, 한이.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 둘 다 안시성? 아니, 쉽겠죠 설마. 잘 시성? 하고 뭐 강다니엘이랑 최수빈 나오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 같은 이제 한국 컨텐츠들이 아마 12월부터 이제 또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슈가 떴던데요. 뭐가요? 디즈니 플러스는 뭐요? 번역 논란. 아 왜요? 황석희가 아니 지금 자막 자체가 네. 그 캡처가 떴는데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와가지고 직역같이. 그래서 그 런칭 쇼 할 때 되게 크게 했잖아요. 예 맞아. 엄청나게 거대하게 쇼 근데 퍼포먼스를 거기서- 했죠. 근데 그거 한국에서 한 거예요? 네. 한국 배경이고 CG를 입힌 거예요. 아. 실제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얘기가 거기서 한 구다리 빼서 차라리 그 돈으로 번역가를 영입을 하지, 이 정도로 이제 번역 논란이 떴어요. 네. 아마 제가 유추하는 건 이거 디즈니는 제가 보고 놀란 건 우선 되게 웰메이드예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는 제가 뭐 되게 그 못 만든 드라마가 되게 엉성하게 만든 드라마가 되게 많거든요. 그 영화도 그랬잖아요, 초창기에는. 맞아요. 네, 많았어요. 드라마도 한국 지금 네. 우리가 DP랑 뭐 오징어 게임 하여튼 DP 같은 잘 만든 걸 보고 평가해서 그렇지 초반에 나온 드라마들 보면 그쵸. 되게 좀 엉성하고 뭐 부족한데 디즈니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웰메이드고 짬이 있죠. 전 세계 국어로 자막과 더빙이 다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들이 옛날 그 마블 영화부터 뭐 스타워즈까지 전부 다 더빙이 돼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메리트를 느껴지고, 제가 보기엔 이런 것 때문에 런칭이 좀 늦어진 것 같고 한국은 해외에는 이미 1년 전에 이미 오픈이 됐었던 거니까요. 근데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다 보니까 자막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건가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예, 저는 보충 되니까. 일단이 있고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 익숙하던 사람이 아이폰 쓰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약간의 적응 기간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꼭 가입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애니메이션 시리즈들이 항상 틀어주던 디즈니 채널이 있었거든요. 케이블은 셋이지. 자다와 졸아가지고. 좋아요. 케이블에 그 디즈니 채널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저작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사라졌나 보다. 수거하는구나 이것들이. 그래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즈니 하여튼 장점은 디즈니 대작을 보유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웰메이드 뭐 스타워즈나 이런 걸 다 갖고 있다. 엄청난 장점인데 단점은 다 봤다. 와 진짜 볼 게 없어요. 저 블랙이도 빼고 안 본 게 없어 한 편도.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마블을 좋아하다 보니까 볼 게 없어. 보면 또 우리는 뭐라도 확 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나 생각을 하고요. 문화 강국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애플 TV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애플에서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난 애플이 진짜 얘네들은 별걸 다 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안에 무슨 가입해서 들어가면 컨텐츠가 많진 않아요. 오리지널 컨텐츠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처럼 막 그 기성 영화들, 기존 영화들 막 가져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대범하게 자기들 거 오리지널 컨텐츠만 뿌리고 있고, 얘네들의 모토는 적더라도 잘 만들자가 좀 모티브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가는 기본 셋탑박스에서 이제 볼 수 있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한 달에 6,900원만 내면 돼요. 아니면 그 셋탑 애플 TV 전용 셋탑박스랑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뭐 14,9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컨텐츠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컨텐츠만 있는데 한국 컨텐츠는 김지훈 감독이 만든 닥터 브레인이라고 이선균 나오는 그게 좀 한국에서 밀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제일 유명한 SF 작가 2명, 3명 대라면 항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봇 3원칙이나 뭐 그 사람이 만든 어떤 SF 세계관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를 거의 왕좌의 게임처럼 완전 한 회에 1,000억을 때려 부었단나? 하여튼 1, 2부에 막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만든 게 있고, 그거랑 또 그 하여튼 오리지널이라 그 톰 행크스 나오는 SF로 드라마도 있고, 제가 애플 TV는 가입해가지고 다음에 볼 건데 다 신선해가지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성 작품이 없으니까 직접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궁금해요. 예, 가격이 싸다? 하고 애플 애플이다. 자체가 근데 거의 컨텐츠 시장 뛰어들지가 않은 물음표인 게, 일단 TV라는 표현을 쓴 게 그렇고, 또 하나가 애플은 사실은 기계 팔아먹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매체를 소프트웨어로 생각한다면은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오히려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고 아마 얘네들이 노린 장점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그 애플 TV 플러스 앱이나 이걸 기본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에 그 영화처럼 찍을 수 있게 기능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게 프로모션 개념으로 하지 않는 이상 뭐가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맞아요. 제가 느끼는 건 옛날 HBO가 초반에 그랬거든요. 얘네들은 드라마 만들 때 왕좌의 게임이나 이런 거 자기들은 다작 안 하고 하나를 만들 때 웬만한 영화 만드는 스케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HBO는 단점이 뭐냐면 넷플릭스가 그 길을 가고 있는 바람에 OTT 시장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버렸는데, 애플에서도 지금 넷플릭스는 돈도 많이 넣고 다작을 하는 좀 무리한 방법을 쓴다면, 애플은 우리는 그냥 웰메이드로 소수의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모두 핸드폰으로 많이 벌고 있으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건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HBO Max입니다. HBO Max 같은 경우는 아직 런칭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중에 제일 비쌉니다, 얘네가. 얘네들은 엄청난 장점은 우선 왕좌의 게임이나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퍼시픽, 뭐 옛날에 그 HBO 드라마 하면은 나오는 약간 성인 대상으로 하고 스케일 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웨스트월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워너브라더스가 아예 HBO랑 손을 잡았어요. 워너브라더스가 DC 히어로 코믹스는 전부 다 걔네들이 저작권을 갖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DC 히어로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즈니 플러스랑 약간 경쟁 구도로서 OTT 시장을 아마 장악을 할 것 같고, 또 놀라운 건 HBO는 이제 프렌즈도 얘네들 겁니다. 사실 제일 강자 중에 하나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콘텐츠가 의외로 프렌즈예요. 예.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것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DC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오고, 이게 워너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본 DC 그 듄. 네.
이 워너가 누구 데리고 있었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그리고 잭 스나이더랑 그리고 그 드니 빌레브 이 세 감독은 워너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거의 전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컨텐츠는 이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팁을 드리면 드니 빌레브는 듄이 이번에 엄청나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을 해가지고 아 짱나 씨. 왜 이렇게 안목이 없어. 사실 한국에서 이제 100만 좀 넘었는데 네. 전 세계 북미랑 이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흥행을 엄청 했어요. 손익분기 좀 넘겨가지고 HBO Max는 누가 뭐래도 이 드라마 OTT 시장을 키워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최소 2주인가 1주 한다면 무조건 웬만하면 다 OTT로 보낸다고 했는데 요것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트러블이 생겼죠. 그렇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 영화는 이게 OTT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장에서 영화를 사는 최우선이지 OTT로 무조건 간다고 그 기간을 정해놓으면 어떡하냐 뭐 일주일인가 이런 걸 막 그래 싸우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지금 크리스토퍼 놀란 이제 차기작은 다른 회사에서 제작이 들어가고 오펜하이머라는 그 핵 물리과학자죠. 킬리안 머피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제 워너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놓쳤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테넷까지의 모든 영화는 HBO Max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건이 진두지휘하는 DC EU 시리즈들도 여기서 할 거고 장점은 웰메이드 드라마들이 많다는 게 장점. 단점은 사실 새로 만드는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서 지금 피스메이커 정도가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 아직은 HBO Max 새로 합해서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우려 사항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이제 쩌리들 얘기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가입비가 6,000원대라서 싸요. 싸고 개인적으로는 아마존 프라임은 더 보이즈 시즌 1, 2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앞에서 말한 각 그 OTT마다 무조건 봐야 되는 드라마 중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쪽으로 오면 망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왓챠 플레이는 7,900원에서 12,900원까지 사이에서 있고 왓챠 플레이도 이제 긴장을 했나 봐요. 이전까지는 외부에 있던 것들 컨텐츠를 가져와가지고 팔아서 서비스하는 걸로만 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안 되고 HBO 드라마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왓챠가 왕자의 게임이랑 웨스트월드. 근데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없으니까 지금 그 극한 지금 만들었을 때 이병헌 감독. 네. 이 연출하는 언프레임드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왓챠플레이에서도 자체 제작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TT 시장에서 전면 되게 그 칼을 들고 전반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고 그 외 한국에는 KBS, MBC, SBS가 합작해서 만든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SK텔레콤에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고 요거는 7,900원에서 13,000원 사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자체 제작 드라마 SF8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MBC에서 했던 이제 검은 태양 같은 게 사실 웨이브에 공개하려고 이렇게 제작을 한 건데 그거 외에 사실 그렇게 주목받는 거 없고 지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한국 OTT 시장 그냥 놔두면 망한다. 나라에서 지켜줘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그 언론에 내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선방하는 게 티빙입니다. 네. 티빙은 CJ에서 이제 만들었고 이것도 7,9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금제인데 최근에 인기는 없지만 지리산 드라마도 이제 티빙에서 제작을 했고 그거 말고 최근에 도시술꾼 여자들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자 3명이서 막 술 먹방하고 하는 건데 한선아, 이선빈 뭐 완전 성인용 어떤 이렇게 대상으로 한 컨셉들 여성들의 막 술 먹고 막 이런 술 막 주사 부리고 막 이런 건데 이 컨텐츠가 그렇게 되게 틈새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CJ가 확실히 이전에 TVN이나 뭐 그 OCN도 그렇고 이 기존에 만들던 어떤 컨텐츠에 대한 감이 있어서 그런가 티빙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온라인 그런 유튜버들 통해서 미리 쫙 뿌렸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봤거든요. 보고 막 되게 땡기더라고요. 네. 아, 재밌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시 외주를 줘야 돼요. 우리가 영화 보면 얘기했지만 내가 명장이라도 액션을 잘 못 찍는다면은 액션쯤은 외주를 줘야 되는 것처럼. 디즈니 까는 건가요? 티 나요? 좌우에 이 유튜버들이 감각이 있잖아요. 또 유명한 유튜버니까 너무 궁금하게 잘 편집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맞아요. 보고 싶은데 이 정도로.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자국 컨텐츠가 이게 너무 그 기성 컨텐츠 KBS, MBC, SBS들이 OTT 시장에서 힘을 못 주는 게 얘네들은 그 지상파로도 내보내고 웨이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은 많은 시청률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건데 단점은 홍보도 잘 되고 단점이 뭐냐면 한국은 검열이랑 심의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 OTT로 볼만한 신선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고 예를 들면 TV에서 나오는 방송 따로 만들고 웨이브용은 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분화로 가든가 뭔가 전략을 따로 짜서 자기 개선을 먼저 하고서는 남 탓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옛날 스크린 쿼터 네. 제도 같은 것처럼 무조건 지켜달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사실 편을 들어주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판을 사실 다시 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아마 아이폰 같은 게 안 나왔으면은 평생 햅틱폰 썼을 거란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뭐냐면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최종 단계에서 커트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텔레비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그 핸드폰으로 TV를 왜 보나? TV 수신료를 네.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그리고 DMB 있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번 그거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거 좋았거든요. 검은 태양을 다 보진 않았는데 검은 태양 이거 보면은 무삭제판이 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중파용이 있고 좋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사실 그 단어가 주는 섹시함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거기서 볼 수 있다. 웨이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스토리 이거 그러니까 코멘터리나 아니면 또 스피노프처럼 예, 맞아요.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걸 애니메이트릭스도 봐야지. 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동시에 송출한다고 해서는 절대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하고 하여튼 요 정도 하고 지금 하나 죄송한데 얘기하는 게 쿠팡 플레이도 예. 있습니다. 걔네도 지금 김수현 씨랑 차성원 나오는 그 외국 드라마 리메이크한 거 자체 제작 드라마랑 예. 쿠팡 플레이는 우선은 2,900원 내고 쿠팡 사용하는 예. 사람들은 그 쿠팡 와우 회원은 그냥 공짜로 볼 수가 있다는 가장 장점이 있고. 저렴한 이게 무시무시하고 지금 저는 SNL도 새로 런칭한 거 사실 예전 SNL만 못한데 그 다음에 이거 말 이상한 주기자 같은 것도 컨텐츠 네. 좀 떴고 제가 보기엔 쿠팡 플레이 인지도를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SNL이.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지켜보고 있고. 그것도 있고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중계를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OTT가 이게 그죠? 왜 드라마 영화가 아니라 그래 야 중계 보려면 저거 봐야 옛날에 돼. 박찬호 중계권 인천 TV인가에서 가져갔던 네, 그런 그쵸, 것처럼 네. 이게 어쩐지 축구 안 하더라. 틀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 가져가 버리니까 유튜브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잘 안 올라와. 그러니까 맞아요. 저걸로 봐야 아니면 올라오는 하이라이트도 수준이 후져. 그 하이라이트 아니 뭐지? 그 실시간 영상 같은 것도 보면 자꾸 말만 하고 있고. 같이 보기 해가지고 말만 화면 안 하고. 보고 네. 해설자들 얼굴만.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게다가 가격도 부담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음. 그 잘 지켜보면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되게 대중적이고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컨텐츠들만 올라와요. 애니메이션도 원피스나 뭔가 딱 보면 그 프로그래머도 일을 좀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그게 필요해요 웨이브도 지금.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OTT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라프텔 몇 개 또 있는데 음.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게 가장 땡기세요? 전 사실 넷플릭스가 가장 땡기죠. 야, 아무래도 역시 예. 고수야. 예. 갑자기? 하던 것만 하겠다. 자 지금 다리를 좀 벌리고 앉겠습니다. 어디? 왜죠? 넷플릭스죠. 그냥 그게 전 그거 되게 응원하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영화 영상 관련해서 해준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적인 지원과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좀 짜증난 게 있었어요. 한때는 거의 밈이었잖아요. 넷플릭스 맞아요. 못 재미없어. 만들어. 예. 볼 거 없어. 지원은 하되 참견은 하지 간섭을 안 한다. 않는다. 그러니까 영화를 딱 넷플릭스 딱 시작해 뭐 영화를 보게 됐는데 넷플릭스 프레젠트가 뭐 뜨면은 아이씨 재미없겠네.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도 그러니까. 안 보고 생겼고 시행착오가 네. 통해서 지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왔고 말도 안 된다고요? 전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올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 같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원 히트 원더. 네. 심지어 지금도 모든 OTT의 기준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뭐
뭐지 뭐 드라마 나온 거 일주일 밀어낸 어쩌네 그런 것처럼 이미 유튜브 조회수 왕좌의 게임을 이게 훨씬 네. 유명한데 이게 진짜 하늘의 모든 기운이 다 몰린 것 같은.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인 거예요. 어쨌든 시즌 2가 나오면 아예 대충 가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시즌 2 얘기를 살짝 저기 언급했더라고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욕먹어.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냥 하면 기본이 그 실망을 해도 기본 본 사람들의 그죠, 반만 그죠. 봐도 이미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약간 첫 봄을 찍으려고 느낌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뭐 응원합니다. 예,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답도 있고 또 하나가 사실 저는 안 좋은 걸 보는 것도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내가 뭔가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게 넷플릭스 같아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내가 뭐 OTT를 잘 알아가지고 뭐 HBO나 이렇게 좀 잘 알면은 좀 더 비교할 텐데 지금은 일단 그냥 딱 골라봐 그럼 전 바로 그냥 넷플릭스를 아무 생각 없이 고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람지. 앙팡비님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애가 있으니까 디즈니겠지요.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아, 저는 딱 완전 우리 답정너 씨. 딸바보. 뭐 사실 저랑 와이프는 넷플릭스를 재밌게 보고 음.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애들 재워놓고 1시간 정도 시간을 이제 주로 드라마를 연달아서 매일 보는데 디즈니 플러스 소식을 딱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에서 디즈니가 싹 출시해가지고 저의 또 딸이니까 이제 공주물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엘사 공주물이라뇨. 처음 듣는 물이네요. 당황스럽네요. 네, 아 히어로 죄송합니다. 예. 프린세스물. 아무튼. 성인이라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와이프가 어제도 마블도 좋아하시니까. 네네 저희 와이프는 마블 팬이고 그 옛날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미녀와 야수랑 이런 거 인어공주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진짜 혁신적이고 어떤 그 PC함 같은 것도 잘 담아내고 이런 건 있는데 요게 딱 굳어지면 어느 순간은 또 매너리즘 빠지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뭔가로 요거를 한번 파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마블이랑 그쵸. 디즈니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달려와서 사실은. 예. 약간 과도기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그 사실 과도기감에. 특히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지금 과도기잖아요. 많은 부분. 우리나라는 계속 과도기였죠. 우리나라는 뭐 하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 급변하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테스트 코리아. 필드가 너무 좋은 동네라. 우리나라 광복 이후로 계속 과도기였습니다. 다이나믹하네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리고 이게 진짜 이 감독님은? 장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HBO Max인데 그거 하기 전에 정말 그 장사 잘한다는 게 만달로리안 보면 와 보자마자 그 애기 요다가 나와요. 베이비 요다라고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저걸 사야 돼. 보자마자 저 아마 그래서 주문했어요. 키링 해외 직구로 아, 한국에는 안 팔아서 베이비 요다가 이제 한국에는 디즈니 플러스 공개가 안 됐으니까 다 해외에서 판매용인데 그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그 열쇠고리 2개 주문했어요. 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예쁘고 캐릭터도 사랑스럽고 대단합니다.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데는 디즈니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둘째도 이제 돌 지났잖아요. 얼마 전에 직구가 왔더라고요. 뭐가요?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요? 옷이 있어요. 할로윈 스타워즈 옷 같은 거? 애기들 아니 그냥 후드티에다가 너무 귀엽겠다. 추리닝인데 다스베이더 이렇게 그런 문양들 있잖아요. 맞아요. 모양 같이 애기가 문 열고 들어올 때 빰빰빰빰빰빰 광선검만 지금 연습하셔야겠네. 압력과도. 진짜야 인마. 친오빠야 인마. 주황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저는 이제 HBO Max 디즈니는 너무 밝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약간 너무 건강한 음식만 먹는 느낌이라서 보다가 보니까 약간 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가 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고 넷플릭스는 좀 만듦새 좀 불안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앞으로 새로운 게 나오면 기대치는 있지만 어떤 컨텐츠가 시리즈로 계속 나올 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건 없어가지고 근데 DC는 그리고 제임스 건이 지금 거기에 가서 총괄로 하고 있는 히어로물들도 새로 나오는 DC 히어로물들도 기대가 되고 사실 왕좌의 게임 같은 컨텐츠는 언제나 이제 두고 다시 봐도 재밌는 컨텐츠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크함이나 약간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취향에 좀 어두움이 좀 들어간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다르네요. HBO Max가 겹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3대3 소개팅 좋습니다. 집에서 불 안 켜고 계신다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OTT 특집은 우선은 종료를 하겠고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가장 좋은지 궁금하네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오늘은 안 감독님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컨텐츠 중 한 작품, 최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제목이 뭐죠, 앙팡팬님? 레드 노티스. 뭐라고요?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적색 수배. 오늘 스토리 소개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좋습니다. 힘든다니까. 한잔 자고 와요. 좋습니다. 자고 땡기. 오늘 영화는 레드 노티스입니다. 적색 수배래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하여튼 레드 노티스에 대해서 우선 스토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또꼬 스토리 왔어요. 영화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리라 불리는 전설의 황금알 세계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미술품 도둑 부스와 천재적 사기꾼 비숍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FBI 프로파일러 하틀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세 개의 황금알 중 첫 번째 황금알을 부스가 훔치려 한다는 정보를 알아낸 하틀리는 그를 막기 위해 인터폴 요원과 박물관에서 부스를 쫓지만 부스는 수많은 경찰들을 다 따돌리고 첫 번째 알을 훔쳐 자신의 은신처로 도망친다. 하지만 경쟁자인 비숍의 제보로 은신처에 숨어있던 하틀리는 부스를 체포하게 되는데 점점점. 확실히 좀 오늘 많이 힘드네요. 어. 아리랑 하들리라고 하네요. 저는 하두리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부스도 네. 이게 부스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가- 3번 부스로 오세요. 그죠. 메인 호부스가 부스, 메인 생각나요. 네, 제가 그 뭐지? 뭘까요? 혓바늘 돋았어요? 그래요 오늘. 아니 백신 수유증이 아. 지금 어, 혀로 왔네. 아니 그저께부터 이렇게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지요. 아무튼 근데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안 맞고도 며칠 전부터 피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러고 이제 환절기라 그런 거예요. 아, 당연한 겁니다. 슬픕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코너 수도 조금 바꿔가지고 계속 저희들만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소개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우선은 한 줄 평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정보를 좀 주고받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줄 평 우선 앙팡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최고의 도둑들 관객의 마음은 못 훔쳤네. 물음표로 끝나네요. 이런 해학적인 멘트를. 좋네요. 뭐 이건 발음이 안 돼요, 의미를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네. 네. 너무 클리어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지?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DD오신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 한 줄 평. 헐리우드이 가장 잘하는 게 모여 있는 영화라고 그냥 했습니다. 설명은 이따가 또 하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앵 감독님.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입니다. 영어는 쏘쏘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이거 무한 설명할 게 없어. 그죠? 영화도 명쾌하고 네. 영화를 보고 소감도 명쾌하니까. 이 영화도 명쾌해요. 네. 진짜 네. 간만에 네. 그 영화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했어 진짜. 네. 아무 생각하고 그냥 영화 보면서 그냥 너무 편하다. 이렇게 아늑한 기분으로 영화를 본 게 얼마 만이지라는. 뭐 시몬스 침대죠. 맞아. 되게 중간에 안 보다 봐도 네. 내용도 알 것 같고 너무 그냥 심지어 너무 어디서 확실히 잘 본 됐어. 것 같아. 나 엔딩 알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애들이 보면 그래도 우리들은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본 영화들은 기시감이 많은데 그쵸. 애들은 지금 10대가 볼 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나 궁금한 거예요. 애들은 10대 잡고 길 가는 애들 자꾸 보여주고 물어보고 싶어. 야 어떠냐? 신기하냐? 그럼 여기 있지. 안 놔? 근데 애들이 볼 때 우리는 뻔하거나 익숙함이 기시감이 너무 많은데 애들한테는 이게 또 어떨까 싶은 궁금함이 있었지만 네. 그 궁금함은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네. 제 프로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예. 한석규 빼서 하시네요. 그걸 뺐네. 오늘 또 딴 사람 할까 하다가 했는데. 자, 영화는 레드 노티스. 제작은 2020년입니다. 생각보다 촬영은 좀 일찍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봉 이제 공개는 2021년 11월 12일에 디즈니 플러스 공개 날 했네요. 일부러 약간 그거 하려고. 절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하는 짓이랑 네, 비슷한 짓을 약- 많이 하네. 셉셉이. 예. 좋습니다. 얼마나 똥줄 탔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제작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뭐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러닝타임 115분짜리 영화입니다. 감독
로슨 마샬 터버입니다. 서버네요. THURBR 서버. 로슨 마샬 슬러버님이고 1975년 2월 9일생입니다. 학력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이 그렇게 알려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2004년에 피구의 제왕이라는 네네.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타워 하이스트 뭐 이런 영화 만들었었는데 조금 인상 뭐라고요? 족구하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서 족구하고 있네? 족구왕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나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스카이 스크래퍼라는 영화를 2018년에 만들었었어요. 이 영화가 이제 그 한국의 마동석이 나오는 액션 영화들이 다 비슷한 것처럼 더럽도 항상 이런 비슷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냥 갑자기 그 옛날 브루스 윌리스나 뭐 스티븐 시갈처럼 별거 아닌 사람처럼 어느 공간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능력자였고 대단한 위기를 구해내는 그 등치가 평범할 수가 없는데 글쎄요. 네. 지나가면 다 보이는데 한 그러니까요. 200m 뒤에서도 보여요. 요번에도 그랬어요. 야 저쪽 길로 가지 네. 말자. 그랬었는데 아무튼 스카이스크래퍼라는 영화 한국에서 100만 명 정도 봤었고 와우. 저는 사실 이런 영화들을 생각보다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 뻔한데도 그냥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액션들을 해소해주고 이런 거 옛날에 사실 장크로드 반다, 뭐 스티븐 시갈, 청 노리스, 이안걸, 성룡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는 액션 히어로들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한국도 그래서 좀 마동석 배우 나오는 영화도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막 욕을 뻔하다 막 이러는 거 보고 야 이게 한국에서 어떤 장르나 하나가 이제 공고해지는 거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었었습니다. 뭔가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예술성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뭔가가 그리고 있는데 맞아요. 혹은 배우도 왜 저 배우 왜 연기 똑같지라고 얘기하는 말도 저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그쵸, 게 그쵸. 한 근데 가지 이미지를 그냥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까다로운 국민들 관객 취향이 그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맞아요. 좋은 우리나라의 좋은 영화들을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눈들이 들기도 너무 높다라고 하지만 야, 이렇게 만들면 피 분명히 말린다. 욕할 거야. 이러면 한국 영화 다 죽어. 내가 뭐라고 했지? 좋습니다. 오징어 게임 대단한 명대사가 많아요. 오징어 게임 4회밖에 못 봐가지고 그 대사를 옆에서 요새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행이죠. 오늘 상의도 약간 오징어 저기 추리닝 색깔 입고 오셨네요. 저 강아지 배나 오징어 4, 5, 6번 입고 산책해요. 오늘 걔가 매출 안 하나요? 좀 짰네요. 예. 타이트합니다. 예. 하여튼 스카이스크래퍼 말고는 그렇게 인지도 있는 영화는 없는데 그러니까 감독도 이것도 인맥이겠죠. 그래서 드웨인 존슨이 더라. 끌고 온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인가 저는 뭐 이번 영화에서 보면 다른 배우들 특히 그 라이언 레이놀즈 매력이나 이게 조금 덜하다. 이게 사실 겔가도,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셋 다 우선은 이 히어로 출신이고 그렇죠. 이제 드웨인 존슨은 블랙 아담이라는 새로운 DC 그래요? 샤잠 DC예요. DC 히어로물 지금 이제 개봉합니다 내년에. 거기 히어로고 그리고 겔가도스는 원더우먼 네. 그 DC죠.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 마블입니다. 네. 그러니까 쟁쟁한 이 세계 최고 잘 나오고 있는 배우들을 모아놔서 영화 제작비도 엄청 올라갔고 이런 영화인데 뭐 기성 이미지만 갖다 쓴 거 같긴 한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상대적으로 캐릭터도 그렇고 스토리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당하는 느낌만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감독을 드웨인 존슨이 데려와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런지 이 포스터에 보니까 예. 라이언 레이놀즈 표정이 별로 안 좋네. 혼자 좀 유독 이상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감독 역량 부족이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저 소 잡는 칼로 해친 거 이런 느낌? 아무튼 맛있을 수도 있죠. 예. 6회. 예. 좋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독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별로 할 건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류의 영화를 계속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이 배우들로 신나는 그 막 액션이나 이거 하고 싶은 건 다 한 것 같아요. 참 원 없이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곁다리로 얘기를 하면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안식년에 들어갔어요. 최근의 소식인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거라
앞으로 촬영이나 이거 안 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쉬고 이제 안에 브레이크 라이블리 활동하는 거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내조를 하면서 자기는 쉬겠다라는 거를 이런 방법이 갑자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헐리우드 띵 하고 당황한 상황? 아니 지금 이렇게 물 들어오고 잘 저어야 될 텐데 데드풀 3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1년을 쉰다니까 좀 소모한 느낌이 크죠 지금까지.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 꽉 찼을 때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우리 음악 예능이에요. 맞아요. 네, 라디오 스타 같은 이런 겁니다. 거라도 해야 돼요. 네. 예능감이 점점 떨어지니까. 예. 아무튼 라이언 레이놀즈 소식까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하고 감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게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상했던 점에 대해 얘기 나누는 프리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게 케이퍼 필름이잖아요. 도둑한 영화. 맞습니다. 근데 와 킬링 타임용으로 진짜 최적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이렇게 영화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막 한 장면도 안 놓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자꾸 막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심리적인 거 넣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꼭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집중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영화를 딱 추천받고 레드 노티스 잠깐만. 이거 제목도 센데 이것도 시간 내서 봐야 되나 이러다가 제가 최근에 혼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영화를 딱 틀고 혼수를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상관없어. 무슨 대사를 놓쳐도 되고. 이 영화야말로 더빙이 필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막그 옛날 양지훈 이런 사람들 막 이정구 이런 그 아놀드 목소리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 더빙해가지고 틀어놓고 토요일 영화 같은 거 보는 것처럼 딴짓하면서 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더빙을 안 해도 차라리 좋은 게 못 알아들으니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OTT라는 거에 가장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이 감독님이 얘기한 게 콰이어트 플레이스 얘기했잖아요. 아 예. 그거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다. OTT로 보니까 오히려 집중이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얘는 거꾸로 이걸 극장에서 본다고? 아니 이거는 맞아요. OTT로 보는 게 좋아 이것처럼 너무 최적화돼 좋았고 또 하나가 아주 친절하게 뒤에 반전도 넣어줬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오케이 그래 그거면 된 거야 라는 딱 그게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그 옛날 영화 보는 느낌인데 그 기분 좋은 느낌.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나 심지어 여기 중간에 휘파람 불잖아요. 맞아. 그 모자도 인디아나 존스 오마주하는 모자를 쓰고 피피피피 뭐 이러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삐삐삐삐 오 대놓고 네. 그런 장면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뭐 다이하드나 아니면 홍콩 영화 중에도 종횡사회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림 훔치는 거. 그러니까 되게 구조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배우들로 쓰면 이렇게 할 것 같아라는 것들 액션도 그쵸. 시퀀스가 시원시원한데 엄청 신선하진 않아. 그렇다고 못 만들지도 않았어. 게다가 뭐 퀄리티도 안 떨어져 사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렇게 표현할게요. 넷플릭스에 우후죽순 펴져 있는 웬만한 영화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치. 네. 근데 이게 그 아까 안 감독님 얘기한 좀 공감한 건 극장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뭐 할 건지 뻔하시 다 예상되니까 사실 그걸 극장에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죠. 근데 보면서 그냥 기분 좋고 뭘 그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 영화는 다른 영화는 이렇게 한 장면 놓치면 뭔가 중요한 거 놓쳤나 내가 막 복선을 놓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 그 벙커에 들어가면은 이제 말로 다 설명해 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 구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연출도 뭔가 그 누구냐 특히 FBI가 갑자기 등장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게 옛날에 그런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정확히 경험은 못 하겠는데. 야 FBI가 저렇게 멍청하다고 그럴 수 있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고, 이들이 막 어떤 대단한 배신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것도 불편하지가 않아. 전기 고문을 해도 아파 보이지 않아. 황소에 쳐 받쳤는데도 걸어 괜찮아. 나가도 괜찮고. 맞아. 그 최근 영화들은 뿔에 받치면 막 갈비뼈에 금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콰이트 플레이스만 해도 네. 발에 이렇게 그 뭐야 족쇄 같은 이거 뭐야 창 네, 그저 함정 그거. 덫에 다리 했을 네. 때 막 얼마나 아플까 막
그 감정이입되고 그쵸.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 총에 맞아도 안 죽을 걸 알아. 얘는. 그 차, 벤츠 차가 100여 년 가까이 운전을 안 했는데 어제 몬 것처럼 움직여도 괜찮고 폭포수 떨어졌잖아요. 네. 그 실내 수영장 개조한 것 같은 데서 촬영한 것 같아도 이 영화는 괜찮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흠도 굳이 따지고 싶지가 않아. 네. 예를 들면 그 차가 벤츠 이 차를 어떻게 들었지 하면서 막 막았고 막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FBI들은 차 2대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 2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걸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로켓 런처가 헬기 출입을 통과하잖아요. 예.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다음에 벙커에 들어간 다음에 말 다 해도 뭐 상관없고 맨 마지막에 에드 시런이 나타나서 혼신에 연기하잖아요. 에드 시런. 그러니까 나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이 영화는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에드 시런 연기 잘하던데. 야 내가 에드 시런 이 새끼들아 이러는데. 나 왕좌 케빈 나왔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 마치 저는 딱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긴장하고 봤잖아. 처음에 무슨 영화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의 알 디자인을 보는 순간 아, 이 영화는 그냥 편하게 봐도 되겠다. 알로볼. 뭐냐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내셔널 트레저라고 네. 가장 비슷했어.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네.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런 영화들마저도 은근 좀 긴장을 하면서 그쵸, 봤는데 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네. 해자 영화라고 말하고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안 봐도 본 것 같은 영화. 너무 좋아. 네. 진짜 이미 안 봐도 네. 저희들이 얘기한 거 보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킬링타임 영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봐도 괜찮다. 그리고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 돈. 이 영화 이런 영화 사실 뭐냐면은 우리 그 막 좋은 영화라고 했다가 속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난 그거보다 이런 영화는 그냥 맞아요. 돈 주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영화 소개시켜줬다가 막 이거 그지 같은 영화라고 막 욕하기도 좀 애매해. 그냥 볼만은 해. 네. 근데 뭐 대작이라고 말하거나 인생작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 뭐 그런. 그렇지 진짜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되게 공감하는 네. 게 항상 애기들 딱 재우고 나오면 우리 뭐 볼까? 이게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게 뭐 먹을 거 좀 해놓고 우리 뭐 보지? 아 근데 이거 영화 테넷 볼까? 3시간 냈어. 아직도 못 봤어요 아니, 테넷을. 지친 육아를 마치고 테넷이나 볼까? 아니 우리는 왜냐면 갑자기 나 애 좀 보고 올게. 뒤로 가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밀린 숙제처럼 어. 봐야 될 영화들이 있는 거야. 테넷은 막 테넷, 명작이죠. 뭐 자산 오브 뭐 이런 거가 집에 있는데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알파가 똑같이 얘기해요. 오빠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보자.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드라마 딱 1시간짜리 이런 거 보자. 그래. 그래서 딱이 영화. 정말 딱 이 영화. 얘기도 좀 하면서 볼 수 네. 있는. 그리고 중간에 끊고 나중에 한 달 있다 다시 봐도 돼. 맞아. 아니 왜냐면 다른 영화들은 잠깐 멈추고 뭘 가지러 가는데 이 영화는 그냥 갔다 와도 될 것 같아. 영화에 대해 그러니까 대부분은 영화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네. 이 영화는 그리고 극장에서 만약 봤으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나가도 돼. 혹시 중간에 뭘 빼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으로 메꾸면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리고 이 영화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액션 씬이었어요. 뭐냐면은 처음 그 장면이 전 성룡 그 액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아크로바틱 쿵 그 산탄젤로 성당에서 네. 정확하게. 근데 뒤로 쭉 가잖아요. 사실상 이 영화에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유쾌한 거예요. 뭐냐면은 누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신경 쓰이는데 안 죽네. 그냥 요절복통 이거 그냥. 완전 진짜 옛날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잘 나가는 액션 배우들 막 때려봤고 네. 브루스 윌리스나 옛날에 막그 그러면- 아놀드 슈왈체네거 나왔던 사람들이 대표되는 그런 트루라이트 뭐 이런 거. 기시감 있었던 게 아까 뭐 이 감독님 얘기처럼 종행사회나 뭐 세인트 맞아요. 뭐 그런 영화들 아까 뭐 내셔널 트레저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익숙한 클리셰들을 사용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 딱 보고 나서 생각난 게 류승환 감독 생각나더라고요. 맞네요, 초창기 맞네요. 때 류승환 감독의 그런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액션 영화. 그러니까 좋아요. 이런 영화가 저는 이게 이 영화를 보고 다 느낀 점은 이거를 기본으로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주인공은 바꾸고 스토리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만들어도 이거는 꾸준히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배우가 비싸.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제작비가 배우 몸값만으로 엄청나게 큰 걸 알고 그쵸. 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참 신기한 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듄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듄도 대해서 왜 벌써 웃으시죠? 아니요, 즐거워서요. 듄은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듄도 보면 어떤 영화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관이랑 인물 구축을 해놓고 본격적인 시작을 이제부터 알리는 이야기인데 근데 듄은 저는 그 관객적으로 불편한 지점은
어떤 영화 안에서의 어떤 해소나 어떤 스토리적인 어떤 기승전결이나 구조가 너무 없이 그냥 오프닝으로만 영화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시리즈물의 1편으로서 너무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레드 노티스는 똑같아요. 이것도 마지막 영화 끝날 때 레드 노티스라는 얘네들이 그 호칭을 받고 그렇죠. 이 티격태격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가 구성이 되고 끝나고 어떤 영화의 이제 오리진 오프닝처럼 보이는 영화로 끝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영화가 이제 펼쳐진다면 더 이제 되게 화려한 액션들과 볼거리가 제공되는 영화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세계들이. 헌데 아마 제작비 때문에 못 만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끝난 영화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 영화 안에서 기승전결도 있고 이들이 어떤 그 오리진으로서의 그 캐릭터 소개도 하고 달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떤 예의 바른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듀는 그런 면에서 반대로 너무 불친절하게 끝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이게 완전 양극단에 있는 GTA 게임의 영화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보면서는. 그러니까 그냥 K-pop 무비로 가고 캐릭터는 있고 그 캐릭터가 바뀌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영화에 너무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낭비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허술함을 가지고 차라리 가는,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비디오 영화들 진짜 우후죽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OTT 이 감독님 얘기할 때도 느꼈던 게, 옛날에 젖소 부인 바라는 시리즈 아시죠? 네. 그게 한지혜 씨가 한시네마라고 만들어서 아예 그 장르를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앞으로 생길 OTT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색깔과 정체성을 좀 네.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이번에 우주의 기운이 오면서 대박이 났지만, 사실 제가 보는 넷플릭스의 느낌은 비디오 가게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영화가 쫙 깔려 있고 거기서 한 번씩 기운이 모여서 대박 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작품이 수준이 안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해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얘는 진짜 존망 영화 컬렉터라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진짜 최악인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 괜찮은데 오히려 이게 난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참 넷플릭스가 아니면은 못 만든 그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세 배우가 한 공간에 있는 거가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사실 스토리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 셋을 모아놨다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일회성 이벤트로서 그래서 되게 잘 활용되고 휘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중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게 이제는 다른 역할을 서포트하기에는 이 배우가 너무 크고, 그러기에는 자기 매력을 너무 못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확인하게 된 느낌. 이 영화에서 재능 기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드웨인 존스는 진짜 그 전형적인 디즈니 오락물에 나오는 캐릭터, 히어로 캐릭터. 맞아요. 그리고 겔가돗은 자기 그 여자 캐릭터가 가장 잘 서술해줬는데, 여기서 라이언 레이놀즈는 헐리우드 조크, 그러니까 센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인데, 그런 걸 하기엔 차로 넘버상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왠지 그래도 이게 A급끼리 모여 있으니까 왠지 얘가 가벼워 보이니까 좀 없어 보이는 거야. 저는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전 라이언 레이놀즈는 S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급. 스페셜.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웨인 존스 둘은 A급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얘는 더 위니까 이 하향 평준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그 장르와 톤 같은 게 결정이 지어져야 돼요. 완전 라이언 레이놀즈 스타일의 어떤 완성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더 매력적인데 이 영화의 틀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겉도는 느낌. 못 받쳐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간접이 되는 거야, 괜히.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못 받아주네? 그럼 이거 안 해. 그게 만약에 그걸 더 살렸으면 다 씹어 먹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드웨인 존스 캐릭터가 또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딱 감독을 드웨인 존스 데려. 응. 그 균형이 있어. 쟤좀 죽이라고. 야, 뭐야? 라이언 좀 죽이라고. 야, 누가 주인공이야? 몸값은 누가 제일 많이 받나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이름 나온 순서가 어떻게 됐죠? 드웨인 존슨이 뭐잖아. 네. 그렇군요. 일단군요. 드라겟. 겔 역시 참. 몸값이 우선이니까. 사실 셋 중에서 가장 나았던 건 저는 겔가돗이었어요. 이게 이전에도 액션 히어로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네. 그 배우 사실 원더우먼도 그렇고 겔가돗이 연기 잘하거나 막 이런 여유 있는 배우라는 그 예쁜 이미지, 특이한 상의 배우라는 외모적인 거로만 얘기를 받았는데, 건강한 이미지죠. 이번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거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악역으로서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 여성 캐릭터가 사실상 단독이다 보니까, 물론 그 따라오는 그 다스 그 여자도 되게 매력이 있긴 했지만,
결과도 자체가 독보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못 담는다 배우가 이러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출도 네. 약간 좀 더 PC하게 가려고 예를 들면 남자 쟁쟁한 남자 둘이랑 여자 혼자 싸우는 액션씬을 넣은 것도 그렇고 훨씬 더 갤가도 캐릭터한테 되게 좀 힘을 실어주는 연출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액션씬을 잘 찍었어요. 저는 그건 진짜 최근에 본 액션씬 중에서 그러니까 첫 그 성당이나 그 씬부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생각이 스타일도 들더라고요. 조금씩 바꾸고 네. 체이싱도 있고 다양한 거 그러니까 할 건 다 넣었어. 네. 저는 그 처음 성당을 가봤거든요. 오. 그래서 저기 내가 갔는데 어디였어 이게? 그 산탄젤로 성당이라고 이탈리아인가요?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네. 아. 그래서 저기 갔는데 저기서 찍었나 봐. 나 아는 데인데 저기. 야 나 저기다. 나 저 다리에서 천사 있는데 저기 사진 내 찍었는데. 이름이랑 하트 저기 적어놨는데 벽에다가. 다른 여자 이름 마트 무척 반가웠습니다. 앙땅패 왔다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괜히 친근해지는 거. 아 그럼 나중에 꼭 올 거야 네이버. 거기서 써놓고 왔다. 그쵸, 네. 마지막에는 그게 프랑스였죠. 루브르 박물관. 하여튼 뭐 프랑스에 있는 그 네. 전시관 그 삼각형 있는 거. 거기 루브르. 네. 루브르 맞나요? 거기도 아. 가봤습니다. 야 이거 프랑스인도 잘 안 간다는 우리가 괴물 보듯이 봤겠네. 뭐 야, 서울 저기 안 사람 오는데. 63 빌딩 안 가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내가 노상방뇨했던 데. 진짜 와닿는다. 아 바뀌었네. 아무튼 네.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네. 아 좋습니다. 스트레스 없어. 심지어 노잼 노 스트레스. 이 대화를 영화 보면서 해도 돼요. 저는 정말 코멘트리 만드는 거야. 우리는 뭐 그게 있는 없는 방송이니까. 우리가 생각이 안 나. 우리가 개념이 없는 방송이. 또 없죠. 권세도 마지막에-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 없어. 마지막에 반전 있잖아요. 네. 저런 줄 알았어. 이런 약간 이런 반전이 느낌. 뭐죠? 마지막에 드웨인 아. 존슨이 비좁은 두 개야. 네. 근데 난 그거 나 그거 좋았어요. 좋았고 처음부터 약간 알고는 복선을 깔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 연출이 좋았어. 둘이 키스하는 게 그게 사실 둘이 배신이 아니고 나는 눈 맞았네로 가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반전으로 근데 가는구나. 난 비숍이 이제 계속 반전을 주잖아. 그 영화 내내. 그러니까 설마 저기까지? 그래서 뒤집다 여기까지 뒤집는 초반부터 조금 그 복선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라이언 레이즈는 고맙게 심파 연기해주잖아. 속았어. 너무 라인즈 너무 착하게 나오니까 그게 좀 매력이 없어. 난 근데 애 그게 같아. 그게 재능 기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거 해주는 거잖아요 나 느낌이. 해준다. 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위트 더 살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솔직히 그 내가 맘먹으면 확 야 데드풀이야. 이 영화 보고 은퇴한 거 아니야? 시사에서 보고. 약간 아니 야 편집을 내가 내 대사가 왜 다 잘렸지? 아니 안신현이 아니라 나 현타 진짜 온 거 아니야? 나 쉰다 쉬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찍었어. 쉬어야겠어. 이제는 안 돼.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은 그 장면 같았어요. 저는 그 폭포에 떨어지고 나서 드웨인 존슨이 빠진 줄 알고 구하러 가는 장면 연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되게 짜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는 좋았어. 근데 이거를 하는 걸 보면서 다 내려놨구나.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이 영화는 와. 그래. 이런 영화 좀 보자 앞으로 좀.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하여튼 제일 아쉬웠던 거 하나는 마지막에 이게 결국엔 또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 아쉬운 건데 마지막 반전은 얘네들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획을 엉망진창 만들고 라이언 레이놀즈 그 배에 타면서 이제 다시 한 방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한 방처럼 안 느껴지고 그쵸. 얘네들이 당한 것처럼 너무 안 느껴지고 조금 뻥. 그때 갤가도 씨도 복장이 너무 예뻐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라이언 레이놀즈한테 마음이 막 열려 있죠. 근데 진짜 라이언 레이놀 갤가도 씨랑 스크린 더록은 보고 있으면 요즘 사실 그 인스타나 그런 것도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 바디 프로필도 많이 그쵸, 찍고 대부분 막 그 근육질들 그 해창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둘 보면 약간 그런 몸매에 아름다운 사람의 끝판왕인 사람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시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옆에서 또 자기가 이긴 것처럼 막 말 푸는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조금 불쌍해 보였어 나는. 그 일반인스럽죠. 불쌍해. 그리고 그게 되게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 제발 그러니까, 2 좀 나와서 네. 2는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나오겠죠. 저는 오히려 2가 나오는데
배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이런 스토리 이 수준의 세계관이랑 아, 범죄물인데 그쵸. 레드노티스인 다른 사람들 네. 그리고 얘네들은 그쵸. 그냥 언급만 되는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연계를 해준다면 그 여자 형사 정도만 출연해줘가지고 연계를 시켜주고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여자 형사도 어디서 나왔던데 많이. 저는 근데 그 배우도 되게 인상에 볼수록 좀 더 볼매더라고요. 근데 그 파티장에서 갑자기 그쵸. 그 드레스 입고 나오는 장면도 그렇고 이게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착한 편해. 영화. 그래서 악당도 막 네. 그 막 문신 있고 그쵸. 막 목 조르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인터폴이 무슨 조폭이요. 막 아무나 다 나타나는데 괜찮아. 맞아요. 잡으려면 저럴 수 있지. 감옥 연출 네. 그렇고 그냥 다 좋다. 러시 뭐 저기 뭐야 나치 정권 하에 있었던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그 벙커 안에 네. 모든 문장이 영어로 돼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읽어야지. 에드 시런이 잡혀갈 때 네. 뭐 나치의 소유물을 뭐 거래했으니 불법이라고 결혼식장에서 그죠, 했잖아요. 그죠. 네. 걔는 그냥 산 건데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수긍하고서 네.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네. 것도 그렇고.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 드웨인 존슨과 갤가도스 여유 있게 괜찮아요. 이 영화 다들 헐리우드 쿨함 묻어 있는 끝에 있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 진짜 쩔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의견 일치한 것 같고. 자, 오늘 디델 한번 해야죠. 좋습니다. 야이야이야. 예, 스티브 자브론스키가 음악을 아 했고요. 맞습니다. 예, 누군지 대충 아시죠? 버클림대 출신이고 한스 짐머 사단 출신이고 그분이 그거 아니에요? 디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리라. 마이클 베이랑 주로 작업을 하셨고 그냥 트랜스포머 시리즈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 아십니다. 네. 그리고 부르의 명작이죠. 심영래 감독의 디워를 작업을 하셨고요. D입니다. D. 예. PH 양의 D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욕을 사실 먹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그 짐머레스크라고 표현하는데 한스 짐머식 작곡법, 뭐 두둥두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너무 남발한다고 그래서 너무 좀 진부하다. 근데 사실 이 영화에는 가장 적합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진부한 거 아니면 안 돼. 네, 이거 여기서 진부해야 돼. 뭘 얼마나 더 대단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분이 2018년에 트랜스포머 작업 안 한다고 공개 선언을 하셨대요. 지칠만도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분이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영화 같은 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고 생각 안 해도 되고, 근데 방해도 안 되고 수준은 안 떨어져. 그래서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옛날 약간 그러니까 여름마다 쿨 노래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쿨 모든 노래는 같은 춤을 춰도 됩니다. 정말 대단해. 근데 다 좋아. 네. 야 그런 어떤 느낌이. 그건 들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맞아요.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기량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음색이 됐든 그 사람의 어떤 뭐 가창력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소를 타고난 건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 저는 그거는 예전에는 막 무슨 뭐 예술성 어쩌고 해서 뭐 따지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방송음악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 오늘 모든 게 다 깔끔. 깔끔이네요. 진짜 이 영화를 초이스한 이 감독님한테 박수를. 아유 저는 넷플릭스에서 그때 개봉한 걸 그냥 골랐을 뿐이지. 그리고 좀 이따 다음 방송에 얘기할 건데 기획력이 대단해요. 그래요? 예, 다음 주에 얘기해요. 좋습니다. 벌써 기대되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날이 또 몇 번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우리 방송 중에. 왜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본 영화 계속 보면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거 남들은 어떻게 봤지 막 계속 신경 쓰이고. 근데 이거는 남들이 욕을 해도 난 괜찮고 극찬을 해도 상관없어. 나 살짝 그냥.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의 또 순기능이 아닌가. 아니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이거- 이거를 이것 때문에 봤죠.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인도 가잖아요. 어. 인도 사람들은 영화 볼 때 다 내려놓고 즐기려고 보니까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고 유치한 게 나와도 같이 웃으면서 막 팝콘 던지고 막 걔네들 막 춤추면서 같이 보는데 그러면 재미없는 영화가 없어. 내가 돈 내고 즐기러 갔는데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뭐 딱 하고 팔짱 끼고 몇 번 웃기나 보자. 보자. 자 아카데미상 아니 탔다고 근데 오스카?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인 게 일본은 다 하잖아요. 일본은 숨도 안 쉬어요. 와. 그냥 안 웃어요. 안 웃고 나가면서 오이사시부리 아니 너무 재밌었다 데스네. 막 이러고 혼돈이 오호 기발하다 데스. 막 이러고. 이게 진짜 문화 차이가
그래가지고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힘들다고. 네. 우리 이제 떼창도 하고 뭐 이런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흥이 있는 민족이라.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딱 극장 나갈 때 다 나와요. 이렇게 재미없네. 아니면 더 재밌는데 이게 가는 복도에서 들리고 그쵸. 화장실에서는 스토리까지 다 나와요. 반전까지. 띠링띠링띠링 다 SNS 올리죠.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고요. 저 이제 별점을 매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별점 궁금해요. 네. 제가 어렵네. 웬만하면은 안 궁금한데 뭐 이상 안 감독님 막 1점 매기고 만점 매기고 1점 매기고 이러니까 근데 네. 오늘은 좀 궁금합니다. 네. 호기심 천국이네요. 자, 네. 왠지 많이 줬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선 안 감독님부터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몇 점 줬나요?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봐 3점 드리겠습니다. 왜 라뇨?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아 그만 얘기해요. 삐하기 귀찮아요.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되게 무난해가지고 누구한테 추천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추천해줄 것 같진 않고 그냥 저거 누가 본다고 하면 그냥 봐 괜찮아. 그거 그냥 봐. 막 한 2시간 그냥 시간 훅 날아간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저번 방송에서 6점 주셔가지고 그쵸. 1점 깐 것 같은 느낌인데도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런가요?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그냥 퉁입니다. 좋습니다. 자, 앙팡팬 몇 점? 3.3. 아 소수 좀 이상하게 주는 걸로 자기 네. 정체성을 그렇죠. 변태다. 그냥 머리 가슴 배로 아니 이거 좀 애매해서. 머리 가슴배. 괜히 남들이랑 다르게 하려고. 그렇죠. 야, 결국 똑같은데. 애매할 때만 이렇게. 3.5, 3.3 차이 뭐야? 왜냐면 머리로 보지 않아도 되는 영화. 머리로 보지 않아. 뭘로 봐? 가슴배. 머리에 눈이 달렸는데 머리로 아니, 엉덩이로 보나? 눈하고 귀만 있으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영화긴 한데 또 예. 한편으로는 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기에는 좋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래서 3.3. 좋습니다. 3.3. 좋습니다. 저도 비슷해. 전 3.5예요. 저는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아까도 허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 하나 또 얘기했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어렸을 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쵸. 몇 번은 안 받아봤는데 받으면 우선 받을 때 그 포장지가 너무 예쁘고 그렇죠. 너무 좋은데 사실 열면 되게 맛 없는 과자가 많이 네. 들어있고 허접해. 별론데도 사실 종합 선물 세트로 받는 거랑 그쵸. 맛있는 과자 모아서 받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보고 나면서. 네, 그리고 맞아요. 아니 그 방송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방송 네. 너무 좋네요. 열띤 토론이 안 되잖아요. 야, 나는 어려워. 뭘 토론해? 그 영화는 이게 재밌다고 네. 이러진 않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야, 고마운 영화네요. 선물 같은 영화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3.5점 되게 많이 준 거예요. 여러 나라 다 보여주잖아요 또. 좋습니다. 러시아도 갔다.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한국에서 찍은 다음에 자막만 아르헨티나. 옛날에 로마. 그 다찌마와리인가 네. 그 유승범 감독 영화가 이런 그쵸. 톤인데 그걸 한국에서 봤던 그쵸. 속보물이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 예고를 해야 되는데 다음 방송 좀 정했어요. 이거는 원래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사실 너무 볼 게 없는데 볼 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앙팡팬님이 그 레오 카락스 감독의 그 칸 황금종려상탄 아네트가 어떠냐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평이 막 좋은 거 같지도 좀 않고 좀 애매하고 제가 레오 카락스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 편엔 우리도 이제 좀 예술 영화에 대해서 좀 이미 좀 몇 편 다루지 않습니까? 그린라이트도 그렇고 예. 논쟁의 문제작을 만들죠. 근데 이동진 감독이 홀리모터스에 별 5개를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볼까 말까 하다가 이게 선뜻 잘 안 봐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레오 카락스도 사실 폭네프 연인들 빼고는 본 적이 없어서 그건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과감하게 예술 영화 우리 또 예술 영화 좀 사람 많이 안 보는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레오 카락스 감독 영화 홀리 모터스를 부릉부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차에서 나올 때마다 막 다른 네. 그 연출적으로 되게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신선한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랑 팟빵에서 계속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 시간 나시면 댓글이 없어요 우리 방송. 댓글 혹시 다들 과묵하신 분들이라. 약간 샤이 네, 샤이 껐다 샤이 거리라. 트럼프 예. 샤이 껐다 거이 분들은 심심하실 때 한번 술 과음한 상태에서 욕이라도 하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쓰고 지워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박제해 놓을게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